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뉴페이스 기자님 또 나오신다고 예고를 드렸죠. 오늘 뉴스원의 서장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저희가 그리고 오늘 뭐 이 화면 바뀐 거에서도 또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스튜디오 드디어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위치는 똑같은데 이 방송 환경이 이야,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진짜 바뀌었는데, 이 서장원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처음 오시는 거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어떤 환경에서 방송을 하셨길래 이런 얘기 하셨는데, 확실히 지금 이제 방송 환경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걸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서장원 기자님, 이 뉴스원에서 또 나오셨는데, 이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 좀 담당이신지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뉴스원이라는 통신사에서 스포츠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담당은 제가 공교롭게 이제 삼성, 기아, 두산인데 오늘 주제가 또 삼성, 기아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삼성, 기아, 두산이면은 사실 진짜 인기 팀들 정말 많이 또 담당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또 이제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또 놀라운 거는 오늘이 이 서장원 기자님 모든 커리어를 통틀어서 방송 첫 출연이래요, 여러분. 아, 근데 이게 뭐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또 스튜디오도 새로 옮겼는데 새로 옮기는 것. 브런치가 또 200회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야, 브런치 한지 또 벌써 200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스럽습니다. 또 부담스러워요. 또 그냥 횟수가 200회라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또 2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또 원동력, 뭐 저희 당연하게도 뭐 안치홍 위원님도 계시고, 안경현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기자분들도 또 계시지만, 저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꾸준히 또 시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200회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뉴스원의 서장원 기자님과 함께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도 있으니까 또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고 또 채팅으로 소통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기아 반등 없이 지금 흐름이면 김재성 포수 복귀 시점에 트레이드 논의 가능성 있겠네요.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요거 사실 지난 겨울에 계속 이제 물밑으로 얘기가 워낙에 많이 오가다 보니까 그렇죠. 모두 다 알아. 이 트레이드 한다는 걸 모두가 알아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은 비운의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뭐 반등이 없이 지금 흐름이면이라고 전제를 다루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이게 성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서로 이제 카드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트레이드가 되면. 네. 근데 이제 너무 또 알려진 또 측면도 있었고 카드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다 보니까 성사가 안 됐는데. 그렇죠. 이게 뭐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안 좋게 흘러간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디오가 좀 멀리 떨어진 느낌이다 얘기하셔서 저희가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봤는데 괜찮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직도 좀 멀어요 하시면은 저희가 또 계속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세팅 같은 면에서 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레볼루션님께서 체격만큼 많은 정보를 또 취재해주세요. 이렇게 또 제가 진짜 옆에 있으니까 와 엄청 덩치가 크시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다이어트요? 이런 얘기 하고 오시는 분도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김동경 기자님도 맨날 자기 다이어트 하고 오신다고 하는데 똑같던데 뭐 하여튼. 그냥 뭐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전은혜님 고맙습니다. 200회 축하드려요. 저 단백질러 저번에 사서 먹고 맛있어서 어제 또 주문했어요 하셨는데 저 요즘에 밥 먹기 귀찮으면 단백질 이렇게 타가지고 뭐 맨날 먹거든요. 아, 진짜 좋습니다. 이 구매도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고요. 지금 쭉 보니까 강민호나 김태군 둘 중에 한 명 보내고 불펜 투수 영입 뭐 이런 얘기까지 실베스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워낙에 포수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BO 전체적으로 포수 자원들은 또 부족한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포수가 품귀 현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수가 많은 팀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포수를 요새 좀 아마추어에서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포수를 이제 주전급 포수를 기르려면 또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 포수면은 어느 팀나 지금 탐내하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야, 상대는 홍준학이다. 이 기아가 또 호구듀엘 할 거다. 아니면 안 된다. 또 휴식님 얘기하셨는데 홍준학 단장 같은 경우는 이거 줘. 안 줘? 안 해.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 이 프런트에서도 좀 약간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단장 선임이 가장 최우선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봄날님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가 단장 선임 그러니까 사실 조기현 단장 시절부터 이제 전임 그 장정석 단장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신임 이제 단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 두 번이나 좀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선임을 하려는 것 같고 급하게 선임하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선임하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도원님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잘생기셨어요. 또 이렇게 덕담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계속 시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지금 안민영님 오시면은 이거 근데 항상 여쭤보셔가지고 저희가 다르게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환 기자님 브런치 공통 질문입니다. 서튼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또 롯데 팬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롯데 담당이 아닙니다. 네네. 네, 서튼 감독님 나이스한 감독님이시죠. 아니 그래요? 그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기자들이 네. 이제 경기 전에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아시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튼 감독님은 항상 한 최소한 5분 정도 먼저 와 계세요. 보통 이제 시간에 맞춰서 감독님들이 오시는데 그런 이제 브리핑을 위해서 먼저 기자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진짜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감독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기자들도 이제 배울 게 많고 보면서 네네네. 네, 그런 게 있고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네, 뭐 지금 아직 뭐 초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이전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뭐 이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뭐 당연히 뭐 지고 싶어하는 감독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한 바로는 나이스한 감독님이다. 이거는 취재하기 나이스한 감독님이고 그렇죠. 경기 내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가 미리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그러네. 있다. 이거 네, 진짜 그렇죠. 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사실상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안민영님 네네네. 이해하시죠? 네. 네네. 인게임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그동안에 있어 왔지만 이제 좀 올해는 보여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뭐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팀 팬들은 좋겠죠. 계속 져주니까. 야구님께서도 또 이제 롯데 팬이시거든요. 하여튼 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셨는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솔직하게 아니 감독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는데 그쵸. 취재하기 좋은 감독이다 이러면 인게임적으로는 말할 게 조금 그냥 이제 질문 자체를 어떤 감독이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맞네, 저는 맞네. 뭐 나이스한 감독이다. 맞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기 내적으로 어떻느냐라고 다음에는 좀 이제 질문을 보완하시는 게 네, 어떨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또 한 번씩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 뉴스원의 서정원 기자님 이 담당 구단이 또 이제 삼성 라이온즈고 또 이제 기자회를 하시고 나서 한 번도 담당이 아닌 적이 또 없었다.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벌써 시즌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위기에 빠진 삼성 모든 게 또 불협화합니다. 사실 이제 시범 경기 때는 2위로 또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페이스가 좀 좋아 보였는데 일단은 뭐 부상자도 많고 지금 벌써 초반 4연패에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선발 부진, 마무리 부진, 타선 부진 지금 모든 악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LG 트윈스와의 첫 원정 3연전에서 시즌 첫 수입패를 당하고 4연패에 빠지고 있습니다. 연속 끝내기 패배를 당한 것이 좀 컸는데요. 뭐 1차전도 양창섭 선수의 제구 난조, 그리고 2차전도 이 오승환 선수의 끝내기 안타, 3차전도 불펜 이승현 선수의 또 끝내기 안타까지 나오면서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사실상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경기 운영을 또 보여줬고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참 잠실 원정이면 서울에 계신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번 주말에 잠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시 반인가 이쯤에 갔는데 경기가 5시에 시작하는데 2시 반부터 벌써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 유니폼 입고 그 앞을 많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경기력이 이러다 보니까 다소 좀 지금 벌써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3연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렇죠. 최소 뭐 위닝은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이 지금 10개 구단 중에 선발승이 없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네. 근데 이제 주말에는 이제 원투펀치가 뷰캐넌 수아레즈 선수가 잘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타선하고 엇박자가 나면서 그렇게 또 끝내기 패배를 당했으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 경기였죠. 맞습니다. 네. 네네. 삼성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점수를 좀 부족하게 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선발진들이 이렇게 잘 지켜줬을 때 뒤에서 또 막아주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창섭 선수가 초반에 무너지면서 경기 운영을 좀 어렵게 했었다는 게 참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그렇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 일단 좀 타선으로 저희가 선정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현재 삼성의 팀 타율 2할 2푼 3리 최하위입니다. 팀 득점도 21점으로 8위. 4연패 동안 6점밖에 내지 못했다. 4연패 기간 동안 평균 1.5득점. 사실 이 정도로 점수를 내면 뷰캐넌이든 수아레즈든 뭐 아무리 잘 던져도 또 승을 못 챙겨가는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똑같았잖아요. 네. 이 타선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선이 뭐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네네네. 업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초반부터 왔다는 게 지금 좀 너무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초반 레이스를 잘 이끌어 가야지 네. 그걸 이제 탄력을 받아서 쭉쭉쭉 올라가는 건데 이게 초반부터 타선이 이렇게 침체가 되니까 이거 박지만 감독님도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타선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니까 선수단 분위기도 같이 다운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연패에 빠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타선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침체됐을 때는 결국 쳐줘야 될 선수가 쳐줘야 됩니다. 아, 쳐줘야 될 선수가 쳐줘야 된다. 베테랑 선수들 특히. 아, 그래요. 지금 네. 용산물개님이 피렐라 선수가 중심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한화전이었죠. 그때 네네. 수비 후 후유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지금 아무래도 이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자욱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 또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 좀 다르겠지. 또 5년에 120억 이게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정도 받으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구자욱 선수는 사실 진짜 연습벌레예요. 아, 이러니까 네. 사실 욕을 못 하겠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연관 타선 부진하고 연관된 거긴 한데 네. 지금 김현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번이 지금 공백인 거예요. 그래서 박주만 감독도 1번에 뭐 강한울 선수도 기용해보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기용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구자욱 선수를 올렸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구자욱 선수가 1번에서 잘 해줬어요 나름. 근데 구자욱 선수가 원래 있던 자리에 들어간 선수가 그렇죠. 이게 타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앞에서 쳐줘도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진짜 구자욱 선수가 지금 사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톱타자, 그러니까 이 테이블 세트에서 사실 밥상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테이블 세트로 옮겨갔을 때는 이제 큰일 없이 또 막상 그렇죠. 쳐줄 선수가 네, 없어버리는 네, 네, 이런 네.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삼성만의 지금 확실한 색깔이 안 보인다. MHJ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래놓고 주말에 구자욱 선수 귀신같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사실 근데 삼성팬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다 바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몇 개 치긴 하던데 장기적으로는 또 2번 가야죠. 맥콜러버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자욱 선수 혼자 그리고 또 이제 피렐라 선수도 또 혼자 이렇게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사이사이에만 이제 쳐주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 팀 타선이 좀 유기적으로 흐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네. 그리고 삼성이 지금 그래서 더 아쉬운 게 부상 선수들의 공백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선이 전체적으로 이게 침체가 돼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좋은 이제 백업들을 기용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서 이렇게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뭐 김현준 선수 부상이고 김태훈 선수도 이제 부상이고 네. 김재성 선수도 부상이고 이 선수들이 이제 다 시범 경기 이때쯤에 이제 타격감이 괜찮았거든요. 컨디션을 이렇게 쫙 올려가고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있었으면은 이 선수들 뭐 교체하든지 아니면 선발로 기용해서 좀 이제 다양한 방안을 좀 세울 수 있겠는데 이 네. 선수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이제 이 채팅창에서도 이런 얘기 또 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뭐 피렐라 선수 또 얘기도 또 있고 지금 사실 뭐 박진만 감독의 잘못이 아니라 단장 프런트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육성이 키라고 부임한 단장이 팜을 만들지 못해서 낼 선수가 없다. 이 낼 선수가 없다라는 게 어쨌든 뎁스의 문제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올 시즌은 뎁스가 강한 팀이 정규 시즌에서 강할 것 같다. 이건 뭐 어느 시즌이든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시즌 초반에 이제 부상자들이 많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네. 좀 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지금 뭐 오승환 선수 얘기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42살 먹은 오승환이 구속 9위 가장 좋다는 현실, 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해주시고 이 오승환 선수도 사실은 지금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그렇고 이 좋지 못한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오승환 선수의 컨디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승환 선수도 다 아시잖아요. 네. 뭐 진짜 솔선수범하고 연습 벌레고 이제 계속 꾸준히 이어왔는데 근데 그 나이에 따른 그런 저하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나이에 이 정도 던지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오승환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죠. 안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오성훈 선수가 솔직히 이제 몇 년을 더 뛰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뭐 올 시즌 진짜 많이 뛰어봐야 이제 내후년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우승안을 발굴해야 한다. 이게 사실 올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얘기인데 그만큼 이 젊은 불펜 투수들의 성장이 더디다라는 뜻으로도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삼성은 백정현, 양창섭 4, 5선발 시 타선 지원 없으면 진짜 쉽지 않네요. 연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구자욱도 부담감 심한 듯 또 이런 얘기. 구속 향상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 유독 삼성만 구속이 하락하고 있다. 뭐 봄날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지금 뭐 10개 구단 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10개 구단 이 포심 페스티벌 기준으로 구속이 최하위 구단 이게 또 삼성 라이온즈더라고요. 차이가 꽤나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키움이 1위였는데 이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육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스카우팅의 문제인지 요건 이제 담당 기자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구속이 뭐 최근에 올 시즌도 그렇고 특히 루키 투수들 뭐 150 뭐 쉽게 던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뭐 구속이 뭐 빠르면야 좋겠지만 네. 결국 구속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 아시듯이 구속 빨라도 재고 안 되면 이거는 일본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구속이 뭐 모든 거를 뭐 이제 뭐 구속이 떨어진다고 그 팀의 마운드 전력이 뭐 떨어지는 거다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신인 투수들도 지금 구속이 아무리 뭐 아마추어 때 150 넘게 던지고 했어도 결국 처음 들어와서는 하는 게 제구를 먼저 다듬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에 뭐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이호성 선수도 네. 구속이 한 149, 150까지는 던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선수도 결국에는 지금 조금 구속을 좀 힘을 빼면서 아하. 제구를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아 근데 팬 여러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구속 빠른 선수들 재구 잡겠다고 구속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신 차려 보면은 140 초반대 던지고 있고 이러니까 엄청 답답해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속이 한 150이 나와요. 네. 근데 제구가 안 돼. 계속 볼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보시는 게 곧 이제 뭐 어떠신지 더 나으신지 아니면은 구속이 조금 낮아도 제구가 돼서 뭐 이렇게 뭐 볼질 안 하고 차라리 안타를 맞든지 아니면 삼진을 잡든지 그게 더 나으신지. 근데 지금 봐봐요. 실베스타님 그런데 타팀은 구속 유지하면서 제구력 잡고 올라옴요. 할 말 없음. 그러네요. 할말 없어요. 물론 이런 팀도 있겠죠. 예. 당연히 이런 팀도 있지. 다 뭐 모든 팀들이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이 예전에 왕조 시절 때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쵸. 예, 그때 또 추억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지금이 조금 안 좋아 보이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삼성 투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제구를 잡고 또 이제 뭐 구속을 좀 줄여서라도 제구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구를 잘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그건 다른 문제긴 하죠. 네, 그거는 다른 문제긴 한데. 네. 네, 근데 이제 삼성이 그동안 좋은 투수들을 많이 이제 영입을 하고 그쵸. 뭐 드래프트에서 데려오고 했으니까 그 선수들이 뭐 당장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성장하기까지는 한 최소한 2, 3년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삼성 팬분들 특히 좀 미래를 조금 봐가면서 조금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지금 오래 기다려. 아니 아까 우리 같이 봤잖아요. 삼성 라이온즈도 이제 비밀번호 생긴다니까요. 이제 3으로 잠깐 한번 끊긴 했지만 막 보니까 막 8, 9 막 이러는데 이 언제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삼성 라이온즈 좀 미래가 있을까요? 가끔 이제 재작년에도 그래도 네. 뭐 우승은 아깝게 못했지만 3등 했죠, 네.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한 번씩 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길을 모아라. 원기옥을 이렇게 모았다가 이분 큰일 났네 이거. 네. 올 시즌도 지금 초반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하고 있는데 길을 모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네, 올 시즌 지금 초반입니다. 아, 아직 초반이다. 네, 그러니까 뭐든 올 초반에는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 아직 네. 좀 더 지켜보자. 그렇죠. 네, 한 중반까지 보고.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외국인 원투펀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뷰캐넌 선수, 수아레즈 선수 물론 이제 잘 던지기는 했지만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좀 다소 위압감이라든지 뭐 이거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첫 경기 두 선수 보고서는 조금 저도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두 선수가 좀 보여준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결국에는 또 원상 복귀됐죠. 네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두 선수도 사실 뭐 부상 변수나 이런 게 없다면
좀 기본은 좀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올 시즌에도. 그렇죠, 네. 네, 그냥 뭐 뷰캐넌 선수도 뭐 작년에 사실 뷰캐넌 선수도 부상 때문에 잠깐 주춤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수아레즈 선수도 운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뭐 변수만 없다면 그래도 뭐 기본 한 10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아하. 조심스럽게 이렇게. 그래요. 일단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존재감이 일단 뚜렷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다른 팀들은 외국인 선수 교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와중에 이 사실 삼성은 외국인 선수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도 정말 배부른 그런 네. 얘기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삼성 타선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피렐라, 구자욱은 잘하고 있을 때 누가 터져야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산물개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오젤 선수가 7번을 치고 있는데 오젤 선수가 컨디션이 올라오면 이 타선의 응집력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또 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타선은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을 때는 사실 신인급 선수들한테 그런 걸 바라는 거는 좀 너무 욕심이고 맞죠, 네. 결국 이제 베테랑 선수들 그다음에 꼭 쳐줘야 될 선수들이 한번 이렇게 터져줘야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살면서 이제 쭉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오재일 선수도 그렇고 피렐라 선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원석, 강민호 이런 선수들도 지금 타격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터져주면은 이게 또 한 번에 또 터지는 건 또 터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물꼬를 좀 터줘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네. 타격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타격은 분위기고 타격은 흐름이고 타격은 이제 뭐 한 번에 또 빵 터질 때가 있으니까 지금 너무 흐름이 안 좋다고 해서 뭐 나중에도 이러겠지 이러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진짜 재수 없으면 이제 한 번에 꽝 깨진다는 이런 얘기를 또 하신 그렇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제 삼성의 타선이 또 터지게 될지 또 그때 만나는 팀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또 순위 경쟁에도 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서정원 기자님께서는 조금 더 시즌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이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즌 너무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은 네. 더 지켜볼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저희가 댓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한울 선수가 지난해 상위 하위 타선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잘했는데 지금 폼이 또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강한울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강한울 선수가 뭐 지금 작년 시즌만 보면은 네. 박진만 감독이 황태자. 그렇죠, 맞아요. 네, 박진만 감독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용을 많이 했고 실제로 잘 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 시즌에는 어찌됐든 뭐 작년의 퍼포먼스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근데 강한울 선수를 누가 대체할 겁니까? 진짜. 네. 아니 이제 오선진 선수도 가고 김상수 선수도 가고 이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사실은 강한울 선수가 폼이 안 좋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면서 결국엔 또 강한울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이것도 뭐 제가 뭐 계속 같은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살아나길 지금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네. 뎁스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뭐 기대했었던 선수들, 이제 신인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못해도 빼고 넣을 선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또 살아나길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동엽 선수도 좀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김동엽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 때는 너무 좋았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또 다시 이 예전에 30홈런 치던 때로 이제 돌아가나 싶었는데 시즌 개막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거? 김동엽 선수는 이게 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네. 김동엽 선수도 정말 노력파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모르는 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김동엽 선수가 그게 이제 시범 경기 때 좋으니까 다들 이제 좀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지금 어찌됐든 성적을 내야 되는 건 정규 시즌이잖아요. 그쵸. 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답답할 거고 그다음에 팀에서도 김동엽 선수를 계속 이제 뭐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선수가 일발 장타력이 있잖아요. 그쵸. 팀에 없는, 사실 타선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선수가 김동엽 선수다 보니까 제발 터져라 하면서 계속 받고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 선수가 조금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지명타자로 나서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이 타선이 타격에서 좀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초반에 조금 시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채팅창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아, 그래 김동엽 나이를 보세요. 걸리면 홈런인데 동엽이 그게 안 됨. 김동엽 그러니까 나이가 34인데 무슨 육성입니까? 걸리면 홈런인데 걸리지를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일단은 야구는 시즌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역시 뉴욕맘님께서 또 야구 오래 보신 분답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위에도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차무식님께서 안녕하세요. 최근 서튼 수베로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외국인 감독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장에선 어떤 분위기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라는 의견. 네. 근데 외국인 감독님들이 지금 서튼 수베로 감독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네네. 계속 외국인 감독이 부진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로이스터 감독 때 네. 그때가 사실 롯데하고 가장 재밌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가 무용론까지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가 아무래도 KBO 리그는 좀 접하기 쉬운 리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감독들한테는. 외국인 감독. 네. 보통 한 2년 3년 계약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뭔가 자기 색깔을 심으려고 하면은 끝나는. 적응하다가 끝나는. 네, 약간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참 이거를 단기간에 성적을 내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어쩌겠습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성적이 안 감독 나다 보니까. 모셔오면은 이제 바로 이제 좀 성적을 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참 좀 감독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 이거 잘못된 만남인데요, 이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수베로 감독 이제 서튼 감독만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예전에 이제 힐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진짜 계약 기간 말씀하신 것처럼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기간에 우승까지 또 차지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선수단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완벽하게 해놓고 딱 떠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리워하는 그런 감독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위해서 또 이제 합류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 감독에 따라 다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역량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근데 왔을 때 팀 전력이 어떤 상황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좀 갈리기도 하고요. 서정원 기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사이사이에 또 뼈가 있네. 힐만 감독은 SK로 오지 않았냐. 근데 서튼 수베로는 롯데와 하나다. 무슨 뜻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돌려 말한단 말이야? 보세요. 딱 왔는데 전력이 굉장히 좋아. 나라도 감독한다. 그러면은 좋죠. 기분 좋죠. 오자마자 기분 좋지. 근데 이게 발레가 있는 게 SK 같은 경우에는 힐만 감독이 우승시키고 나서 후임으로 이제 염경엽 감독이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소가리를 하셨다 보니까 그래서 더 힐만 감독님을 또 그리워하시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서장 기자님 또 입이 풀렸네요. 또 바깥에서 얘기하셨는데 팀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포수진 지금 5경기 연속 무안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택과 주효상 선수 번갈아 가면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한승택은 7타수 무안타, 주효상은 지금 5타수 무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스몰 샘플이죠. 이제 7타수, 5타수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할 말은 없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10개 구단 포수 중에 유일하게 주전과 백업 선수가 안타를 치지 못한 유일한 구단이 또 기아 타이거즈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눈길이 가는 기록이기는 하다. 물론 시즌 초반이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현재 행보 부상으로 이탈한 나성범 선수, 김도영 선수의 공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의 시즌 득점 지금 20득점에 그치면서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삼성도 타선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만만찮게 지금 타선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기아의 포수 부진 좀 예견된 결과였다? 아니다? 근데 이 포수가 네. 사실 그 김종국 감독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두 선수한테 타격보다는 수비적인 측면을 좀 더 중점을 두셨어요. 아하. 그 수비적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제 경쟁을 했고 네. 두 선수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1군 자원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수비만 어느 정도 해줘도
그래도 만족하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일단은 그래서 결국에는 기아도 지금 부상 선수 공백이 아쉬운 거예요. 아하. 이 포수들의 이 타격 부진을 다른 선수들을 좀 메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김도영 선수, 나성범 선수 이 두 선수가 좀 해줘야 될 선수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포수들의 그 타격 부진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아하, 그래요. 지금 이인호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 두 선수한테 큰 거 기대하게 만든 프런트의 문제다. 지금 뭐 프런트의 문제도 있고 역시 이제 부상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얘기도 하셨잖아요. 커피 좋아하는 그런 멋진 남자는 기아 팬들 안타 안 쳐도 괜찮다 그랬으면서 이제 와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타 쳐줄 선수가 없어졌으니까 너희라도 좀 쳐줘야 되는데 너무 못 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 이 포수들 수비만 잘해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수들이 결국에는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온 거예요. 네, 스프링 캠프나 뭐 시범 경기 기간 동안. 그러니까 김정욱 감독님이 뭐 수비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벤치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봐야 아하,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물론 뭐 앞으로 경기에서 뭐 좀 수비에서 좀 실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면 또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흠잡을 거나 뭐 그런 건 없어 보인다. 단지 타격이 좀 아쉬울 뿐이다. 아, 그렇습니다. 올 시즌 초에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새 포수를 구하기 위해서 트레이드 나설 예정이었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라이온즈와 정말 뭐 깊은 이야기까지도 또 오갔었던 걸로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승택 선수와 주효상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기존 주전 포수였던 박동원 선수의 빈자리가 어쨌든 지금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올 시즌 포수 왜 영입을 안 했을까? 이런 얘기는 조금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영입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다 이제 아시잖아요. 뭐 다 기아가 이제 포수 영입을 위해서 좀 트레이드도 타진하고 네. 뭐 그랬던 걸로 다 이제 알고 계시는데 뭐 결국 이 트레이드도 뭐 한쪽이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카드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사전에 좀 외부적으로 좀 알려진 것도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솔직히. 네, 뭐 이렇게 원래 물밑에서 이게 진행되고 딱 터트려야지 그게 이제 정석인데 네. 이게 뭐 하기도 전에 이 둘이 이제 한다더라 이러면은 사실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팬들도 그러면은 진짜 지켜보고. 막 이렇게 예,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아 우리가 이거 손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런 뭐 여론의 그런 후폭풍 같은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또 장정석 단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프런트 수장이 돈만 밝히다 이사단 났잖아요. 트레이드 안 해도 된다고 맥콜러버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뭐 돈 맞춰주겠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팀으로 간 이유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김태군 선수 뭐 트레이드 FA에 또 뭐하러 데리고 와요 이런 의견 지금 채팅창에서도 의견들이 여러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 이렇게 쭉 가기로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 두 선수 이 안방 그리고 지금 저는 요런 얘기 김성수님이 09년 17년에는 또 포수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사실 포수는 수비만 잘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수는 기본적으로 뭐 진짜 양의지 선수 같은 그런 선수가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포수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밑바탕이 돼야 타격은 그 다음에 바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포수라는 포지션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포수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거는 이제 해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뭐 이 나머지 이 선수들의 또 이 나성범 선수, 뭐 김도영 선수의 지금 이제 중족골 이 부상 때문에 좀 장기 이탈한 상황이고 나성범 선수도 이제 슬슬 좀 돌아와 줘야 될 텐데 이 나성범 선수에 대한 좀 소식도 좀 있을까요? 업데이트된 게 있을까요? 아, 이게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아하. 네, 조금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한 몇 주 있으면은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네. 이게 조금 부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다시 이제 구단에 좀 문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몇 주 정도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아 맞습니다. 에피타이트님 해태 왕조 때는 이제 김무종, 장채근, 정혜열, 최혜식이 있었고 이들이 타격에서는 그리 강한 선수가 아니었지만 포수 수비에서 경쟁팀보다 위고 타격에서도 낮은 타율에 비해서 필요할 때 적시타가 터져줬습니다. 정말 옛날 이야기 또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제 한승택 선수랑 또 이제 주효상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지 선수처럼 치는 포수가 없으니까 양의지 선수가 지금 150억 넘게 받고 지금
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은 또 일단 수비만 잘해주고 일발 장타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방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인데 지금은 한 방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방이 뭐야? 지금 안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수는 있을 것 같다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요거만 좀 한번 볼까요? 기아의 피지오 파스는 어떤가요? 시설만 보면 전북 현대급으로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트레이닝 파트 이제 부상 관리에 대한 질문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부상이 근데 유독 올 시즌에는 부상 없는 구단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뭐 부상이 많이 발생할 때마다 트레이드 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올 시즌은 저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뭐 기자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상이 초반에 많은 적이 있었나 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어느 특정 구단의 뭐 트레이닝 파트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좀 참 부상이 참 시즌 초반에 변수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이래가지고 야구계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사실 지난 2년 동안에는 스프링 캠프를 국내에서 그냥 하던가 아니면 이제 진짜 뭐 가까운데 뭐 외국으로 사실 안 나갔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요번에는 이제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 전지훈련을 나가면서 특히 이제 애리조나 투싼 같은 경우에는 날씨도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시즌 준비하던 선수들 그리고 이제 신인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렇게 몸을 만들다가 해외 전지훈련으로 가서 이게 좀 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시던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계속 해외를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한 2년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맞춰지는 거잖아요. 신체 리듬이나 이런 게. 근데 이번에 해외로 이제 오랜만에 나간 건데 특히 그 애리조나 투싼 지역이 날씨가 진짜 그니까요. 진짜 이상했대요. 날도 춥고 비 오고 우박 내리고 막 이러면서 진짜 훈련한 이게 사실 그리고 그런데 가면 날씨 따뜻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운동할 시간이 오전밖에 없대요. 왜 그래요? 제가 여쭤봤더니 오후 되면은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아예 운동을 못 한다고. 근데 이제 오전에 막 하고 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도 못 하고 그냥 쉬는 케이스들도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요것도 사실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스프링 캠프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꾸려는 구단들도 있다던데 뭐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지요? 얘기를 요건 이제 가봐야 좀 알 것 같고 일본으로 바꾼 거, 가까운 데로 일단 가는 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미야자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좀 많이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르비슈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그 동안에 이제 국내 구단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일본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간 이유가 그것도 결국 따뜻한 데를 찾아서 간 거거든요. 일본도 날씨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되게 춥더라고요. 오키나와 같은 데도. 근데 미국을 갔는데 미국도 날씨가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까운데 일본으로 다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오키나와가 최고인 듯 이런 얘기 크리스 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구단들도 이제 스프링 캠프 훈련지로 많이 선정을 해놓았고 이제 국내에서도 가는 팀들이 또 있죠. 이 예약이 다 꽉 차 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쭉 해온 팀이 아니면은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 좀 뒤늦게 이 스프링 캠프지를 옮기려고 하는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제 재미로는 승부 예측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런치가 선정한 경기는 SSG 대 삼성입니다. SSG 선발 투수는 오원석 선수 그리고 삼성의 선발 투수 원태인 선수인데요. 현재 SSG 잘 나가고 있죠. 5승 1패, 삼성은 2승 5패. 사실 지금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이 좋은 팀과 좋지 못한 팀이 만났습니다. 이 과연 승리팀은 어디가 될 것이냐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나 선발 투수 매치업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는 뭐 당연히 SSG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첫 방송이기도 하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삼성을 한번 좀 밀어보겠습니다. 역배로 가시는군요. 삼성으로 간다 이거 얘기하셨을 때 그래도 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삼성으로 선택하신 이 근거는 없습니다. 뭐야? 감입니다. 감. 네, 왠지 이 삼성이 이제 홈이잖아요 오늘. 홈에서 타선이 한번 좀 뭔가 터질 것 같긴 해요. 터질 느낌이 왔다 오늘. 왜냐면 개막전 이후에 초반에 홈에서 이제 타선이 좀 불을 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마운드가 안 좋았을 때. 뭐 오늘 한번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이 잘 맞는 편이신가요? 연미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그러니까 뭐 오늘 일단 경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방송 잘하시는데요. 네. 여러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지금 일단은 좀 맡기겠다는 이런 말씀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오원석이 더 믿음직하다고 뭐 이런 얘기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뭐 돈 주나요? 왜 역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네. 건 아닌데 지금 만약에 돈 건다면 어디에 거실 거냐는데요? 아 돈을 건다면요? 네. 좀 더 생각해 봐야죠. 좀 신중해져야죠. 돈을 걸면 좀 신중해져야죠. 돈을 걸게 된다면 이제 근거를 찾아보겠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원석 선수가 지금 첫 경기도 너무 좋았고, 지금 이제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는 첫 경기 보니까 이 WBC 나가서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원태인 선수도 그렇고 김광현 선수도 그렇고 WBC에서 나가서 잘했었던 선수들, 이 컨디션을 빨리 끌어오셨던 선수들이 지금 시즌 초반에 다소 좀 구속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흔들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 던지는 선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한테 돈을 걸라고 한다면 뭐 물론 전 돈 안 걸겠습니다만 오원석 선수가 나오는 SSG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감이 잘 맞는지 아닌지는 오늘 경기 보고 판단을 하시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이 비가 오는 지방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제 녹화 오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저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 제가 태어난 이후에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바람이 진짜 왜 이렇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부산 오후에는 비 잡혀있지만 바람이 변수네요. 꾸기숙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다른 지방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여기 걸어오는데 날아갈 뻔했어요. 진짜 몸을 이게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풍 또 주의하시고, 또 비 만약에 온다면 또 우산 꼭 바깥에 나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산을 꼭 챙겨 나가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제 서장원 기자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첫 방송이시라길래 굉장히 좀 그래도 내가 좀 오늘 말을 좀 많이 하고 좀 이제 리드를 잘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뭐 돌려 말한다 뭐,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그런 의견이 있더만 뭐 너무 뻔한 얘기, 근데 뻔한 얘기 하는데 속에 진심이 담겨있어요. 제가 보니까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근데 이 뜻은 이 뜻 아니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팩폭을 날리고 있고, 네. 뼈를 이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말 속에 지금 뼈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데뷔전을 평가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첫 방송? 네. 저는 오늘 진짜 사실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스튜디오도 바뀌고 200회 방송에다가 네. 첫 방송이고 저 개인적으로. 근데 워낙 이제 옆에서 리드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은 야구 팬분들하고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비록 뭐 뻔한 얘기일지라도 네네.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이게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맘님 긴장 안 하신 것 같은데 엄지척 데뷔전 아주 또 훌륭하게 치르셨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네. 진행자 얘기할 때 습습 안 하면 안 됩니까? 엄청 불편하게 하셨는데 요거 제 쿠세라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면은 이 음소거를 하시고 기자님 말씀하실 때만 잠깐 또 켰다가 또 들으시는 게 또 어떨까 하는데, 그쵸, 저는 딱 요 느낌이에요. 코리님이 하나만한 얘기 중에 뼈가 있다. 요 뼈를 취하시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몫이고, 제가 사이사이 이거 근데 그럼 이런 뜻 아닌가요?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에도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모시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조만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거슬리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쿠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내일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이제 안치홍 의원님 또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께서 내일도 또 이 방송 찾아와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은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